네, 정말입니다. 양팀입니다. 풍력 발전이 뭔지 요거를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말 그대로 뭐 풍력 발전인데 네. 사실 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네. 뭐 나우시카나 뭐 이런 일본 만화 보면은 많이 네. 나왔었잖아요. 뭐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나 네, 뭐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맞습니다. 만화에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뭐 풍차 같은 개념 네. 뭐 그런 개념으로 그 뭐죠? 우리 아무튼 그런 만화 쪽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것들이고 실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 가보거나 네. 뭐 지금은 이제 영국이 이제 풍력 발전에 이제 상당히 좀 앞서 나가 있는 나라지만 아무튼 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북구라든지 유럽 쪽에서 많이 좀 있었던 네. 그리고 이제 영화 쪽에서 이제 약간 좀 그냥 상징적으로 많이 나왔던 뭐 그런 개념으로 있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약간 대관령 쪽에 네. 뭐 그냥 많은 전기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전시 행정이라 그럴까요? 랜드마크처럼 음. 그렇게. 예. 그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근래에 네. 요걸 실제로 진짜 뭐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먹고 사는 전기로 지금 생각하는 어떤 발전 동력으로 좀 쓰겠다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풍력 발전 우리가 아는 개념에서 이전에도 풍력 발전은 사실 뭐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실생활 어떻게 사용되는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확연하게 다른 점이 어떤 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실 뭐 집에서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네. 말하자면 이론적으로는 네, 그렇죠. 뭐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집에서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똑같은 자동차 BMW를 만들려고 그럴 때 1억을 주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10억은 있어야 만들죠. 그렇죠. 왜? 자동차를 하나 만들려면 여러 가지 또 프레임도 필요하고 어디서 뭐 배송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들도 있는데 그걸 개인이 만들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풍력 발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이거를 그냥 상용화해서 쓰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단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단가라는 것은 사실은 뭐의 개념이면 효율성의 개념인데 이 효율이란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그 많이 사용한 것을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공급이 일어나야 되고 그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컴퍼니라는 거죠. 기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풍력 발전을 주업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야 네. 왜냐면 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 밤 내일 밤도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하는 네. 그런 주체들 그 기업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똑같은 돈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풍력 발전의 효율을 늘릴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기업이 없었고 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초창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풍력 발전에 있어서의 경제적 효과 이게 이제 문제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효율이 아직은 네. 효율을 낼 만큼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효율을 높여야 되겠는데 네.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주도해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네. 국가가 주도해서 뭐 이걸 공기업으로 만들든 아니면 기업을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을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하든 네. 아무튼 풍력 발전 바람으로 전기를 일으켜서 돈을 벌어 먹는 기업이 네. 많아지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군요. 음. 좀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신안? 거기 가셔가지고 어떤 그런 풍력 발전 관련 행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가신다는 게 큰 의미도 있고, 또 현 정부의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뭐 탈원전, 그다음에 석탄 발전을 대체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실제로 풍력 발전이 원전이나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이게 변하고 있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관점은 뭐냐면 예. 석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에서 이제 풍력 발전으로 가겠다는 것에 대한 약간 저는 그 논점이 네. 그 목적이 저는 약간 고용 창출이라고 보는 게 좀 있어요. 고용 창출이요. 예, 그렇죠.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정 단계가 상당히 프로세스가 전산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산업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조선이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는 화학, 예를 들면 정유. 네.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들을 지금은 기계나 또는 기계로 인한 전산화를 통해서 고용 창출이 많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많아졌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력이라든지 화력도 네. 점점 사람이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기존의 원자력이라든지 화력이라는 것은 이미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정해졌고 여기서 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보면 인간이 예를 들면 옛날에 100명이 붙어가지고 발전소 하나를 운영했다면 네. 지금 한 10명 정도가 붙어도 운영할 수 있고 향후에는 한 더 발전하면 5명만 붙어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면은 결국
화력 발전이라는 것을 하나 발전소를 하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뭐 5명이 운영하는 꼴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부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뭘 하든지 간에 고용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풍력 발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당장 석탄이라든지 원자력보다는 뭔가 효율이 적더라도 향후에 이걸 계속 했을 경우에 계속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효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 효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많은 고용 효과가 창출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미국에서 풍력 발전 산업계에서 10만 명 이상의 인력을 좀 고용하는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 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거고 네. 또 이제 풍력 발전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딱 봐도 네. 전통적인 산업이잖아요. 전통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로 네. 기둥 박아서 네. 바람개비 돌리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바람개비 돌리려면 바람개비 만들어야죠. 기둥 세워야죠. 어떻게 보면 꽂아야죠. 네. 그럼 그거 다 누가 합니까?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다 사람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생각해도 야 이거 고용 창출 좀 되겠다.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지금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은 굳이 여기서 뭘 덜 만들 것도 없고 여기서 더 고용 창출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일도 없는데 거기 사람을 뽑아가지고 뭐 시킬 일도 없는데 그러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산업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부 또는 뭐 문재인 정부가 아니래도 네. 어떤 정부라도 아마 그게 목적이 아니겠나 싶어요. 네. 아무래도 뭐 신안 갔을 때 그 자료를 보니까 막 바다에 이거를 뭐 터 파기를 하고 기둥을 받고 이런 것들이 그게 굉장한 공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 바다에 박는 것은 땅에 육지에서 박는 것보다 더 많은 손이 들 텐데 그렇죠. 그러면 뭐 배 움직여야죠. 네. 항구에서 그거 터빈 다 실어야죠. 네. 날개 실어야죠. 네. 그거 뭐 뚫는 동안에 또 밑에서 잠수부들 몇 명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겠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단체라든지 기존에 이제 뭐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여기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전기 10원짜리 만든다 이거죠. 비용을 1,000만 원을 들여서 전기를 10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용 창출은 좋은데 네.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월급을 줘가지고 전기를 10원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율은 뭐 네. 빵원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네네. 이제 민주당 쪽이라든지 또는 뭐 풍력 발전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렇지만 향후에는 그게 단가가 점점 내려갈 것이 아니냐. 네. 결국은 왜 그 기술도 결국은 발전할 것이 아니냐. 네. 그것이 결국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고용 창출 효과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효과. 즉 말하자면 지금 뭐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이제 각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또 여러 가지 경제력을 또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네. 왜냐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미리 풍력 발전을 통해서 해소하겠다는 명분은 있어요. 그 명분은 충분히 있어요. 또 원자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핵무기랑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핵 확산이라는 어떤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약간 평화 국가를 지향한다? 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또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면서 또 서해안은 상당히 그 수심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둥받기가 좋다. 근데 바람은 또 많이 불고. 네. 뭐 이런 효과. 나중에 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올 거예요. 아마 그게 뭐 어떤 군사적인 효과도 있다. 분명히 거기 어떡해요? 뭐 한 3,000개 박아놓고 네. 그걸 뭐 레이더로 쓰겠다는 거겠죠. 아. 그러면 이제 뭐 가상 적국이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국민들이 갑자기 지지를 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서 갑자기 뭐 미사일이 갑자기 네. 막 열리면서 미사일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풍력 발전 이거는 느낌이 추진을 할 것 같고 네. 또 국민들도 약간 느낌이 무공해 청정 에너지인데 왠지 태양열보다 좀 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태양열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그 개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지붕에 네. 올려놓은 정도는 이해가 돼도 그걸 뭐 대량으로 나라에서 할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태양열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고용 창출과 좀 떨어진다는 거지. 그렇겠죠. 근데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는 풍력에 상당히 앞서 있고 네. 이미 그 석탄이라든지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효율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아,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영화 테넷에서 보면은 네. 풍력 발전을 막 바다 위에서 그 북해에서 네. 그 영국 그 뭐랄까요 그 영국 그 북해에서
그 풍력 발전이 막 끝없이 막 있는 게 보여요. 뭐 소리 윙윙 소리 나고 막 그러죠. 네. 그 모습을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영국이 상당히 앞서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제 있으니까 저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롤모델이 있으니까 우리 저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에너지원인 거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풍력 발전이라 해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 원 정도라만 생각했는데 또 이런 어떤 국제 정치나 아니면은 외국과의 뭐 이런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에너지가 이제 요즘 대세가 에너지지 않겠습니까? 뭐 재벌 2세들도 예전에는 뭐 저기 전자나 이런 데 가다가 최근에 보니까 뭐 하나에너지 하나 같은 경우는 3세 경영을 하나에너지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늘 풍력 발전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앞으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